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톨스토이를 통해 배우는 무염 지옥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염 지옥이란 없을무, 족할염, 갈지, 욕심, 욕자로 그 뜻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심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의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내 카레니나, 고백록 등과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긴 베스트 작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5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7년 뒤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을 재수하여 들어갔지만은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중퇴를 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 꿈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 즉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샤로데나 연합군이 크림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인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패했습니다.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돈도 많이 벌어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유난히 즐거움으로 평안해 보여서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 농부에게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행복하고 기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후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톨스토이의 동화 중 하나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부가 자기 땅 하나 없이 늘 소작 농부로 가난하게 살면서 나도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늘 힘들게 소작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이 땅이 없는 농부에게 원하는 만큼 땅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땅 주인은 땅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들은 가난한 농부는 혹해가지고 땅 많은 그 귀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귀족은 농부에게 농사를 짓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제가 해 뜰 때 걸어서 해질 때까지 밟은 땅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귀족은 밟은 땅을 다 그럼 줄 테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 해 뜨기 전 저 언덕에서 만나 시작해 보자고 하면서 해 뜨기 시작과 동시에 출발하여 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약속을 하고 농부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내 땅이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흥분되어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농부는 내일 하루 종일 걸을 것을 생각하며 먹을 물을 담을 물통과 점심 먹을 도시락 그리고 밟을 땅을 표시할 것 등을 준비했습니다. 농부는 내 땅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게 걸어야지 하면서 땅을 많이 가지게 될 기대 때문에 너무 흥분되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설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준비물을 잘 챙기고 귀족과 약속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뜰 무렵 귀족도 도착했습니다. 귀족은 자 이제 출발하시죠. 해가 지기 전에 이 자리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땅은 못 가져갑니다. 라고 말을 하자 농부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농부는 출발을 했습니다. 농부는 동쪽에서부터 걸어보니 땅이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뛰다가 걷다가 반복하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내가 밟은 땅은 모두 나에게 준다니 얼마나 신이 나서 걸었겠나. 걷다가 물 마시는 시간도 아끼고 점심 도시락 먹는 시간도 아까워 식사도 굶은 채 계속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언덕 위에 걸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뛰다가 걷다가 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해가 언덕 위에 반 이상 걸쳐 있을 때 귀족과 약속한 장소에 도달을 했습니다. 농부는 숨찬 목소리로 제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왔죠? 귀족은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힘든 것 같으니 일단 걱정 말고 좀 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긴장이 풀려 있는지 엎어져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귀족은 이제 일어나게 땅을 줄 터이니 하지만 엎어져 있는 농부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귀족이 흔들어 깨우다 이상해서 엎어져 있는 농부를 바로 제키고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가? 식생활에 필요한 땅이면 될 텐데 쓸데없이 고생만 하고 죽었구먼.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네. 톨스토이는 죽어서도 호화로운 가족묘지에 묻히지 않고 생가에서 숲길 사이로 가야 볼 수 있고 문학비도 없는 반평도 채 안 되는 무덤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언에 따라 조성된 무덤도 톨스토이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관 대작과 정치인 및 부호들에게 그의 생가와 묘지를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도층,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동화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살아가는 인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내가 가질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가져야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도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준 것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라는 특권인데, 요즘 정치권 인사들은 권력, 돈, 명예 모두를 개인과 소속 집단이 다 가지려는 욕심꾼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은 후에 다 공술의 공수고인데,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임을 인식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그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요즘 시국입니다. 정치권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욕심을 버리고 배려하며 덕행을 베풀어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잘 사는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의 검소한 생활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들 잘 보셨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너무나 큰 비교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톨스토이를 통해 배우는 무위험 지옥이란 제목으로 씁쓸한 심정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